뇌혈관 질환 진단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분쟁 포인트 확인해 주십시오. 보험손해사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우입니다. I67.9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진단비보다 분쟁이 적다면서요? 내가 청구하면 그냥 혼자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진단비 못 주겠다고 통보가 오면 여러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단비를 받는 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심사나 의료자문을 통해 이미 부지급 사유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진단코드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 진단비를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67.9는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입니다. 정밀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을 MRA나 MRI 등을 통해서 소혈관 질환이나 백질 변성 등의 형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고요. 그 영상에서 나타나는 소견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신경학적 증상 역시 미약한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두통이나 어지러움 정도에 그칩니다. 그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약관은 I60부터 I69까지를 보장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60 지주막하 출혈, I61 뇌내 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 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마지막 I69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이렇게 I60에서 I69까지를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급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보장 범위 내 KCD 코드로 최종 진단, 진단서에 확정 진단 또는 최종 진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KCD 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상 검사상 객관적인 병변이 존재, MRI, MRA 그리고 CTA 등에서 뇌출혈, 뇌경색, 동맥류 또는 폐색 소혈관병 등의 병변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증상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딴지를 걸고 가장 많이 분쟁을 일으키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게 질병이 맞느냐라는 의미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주치의는 진단 코드를 내려줬어. 그리고 약관을 살펴보니까 이 진단 코드가 진단비 주는 조건이 맞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내가 혼자 청구하면 나오겠네 하고 보험금 청구합니다. 혹시나 해서 설계사한테 물어봐도 고객님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거 혼자 해도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사람을 쓰셔서 할 일은 아니고요, 서류 갖춰서 보험회사 제출하시면 보험금 당연히 지급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나서는 그냥 나오는가 보다 하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논리는 뭘까요? 실제 보험회사의 논리를 잘 살펴보면 진단 코드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데 진단의 적정성을 공격합니다.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가?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신경학적 결손은 편마비나 언어장애, 구안와순과 같은 매우 중대한 신경학적 결손을 말합니다. 그들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정도는 신경학적 결손으로 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순 노화에 따른 백질 변성이라는 주장. 실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MRI나 MRI 영상을 열어보면 환자의 뇌에 하얗게 돼 있는 백질 변성이 관찰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단순 노화에 따라 발생한 백질 변성에 불과하지 뇌혈관 질환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약관을 아무리 살펴봐도 노화로 인한 증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없죠. 그래서 분쟁이 늘 발생합니다. 세 번째, 진단의 확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 진단서에 확정 진단으로 돼 있기는 하나 의료 기록을 검토해 보면 해당 진단으로 추정되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진단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추적 관찰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보험회사는 이것을 악용해서 마치 진단이 확정되지 않았고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드 변경이 보험회사 주장이 아니다, 이거 주치 선생님 말이 맞다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의료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선생님이 내어준 진단 코드와 다르게 R 코드나 G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주로 두통이나 백질 변성에 쓰이는 진단 코드입니다. 진단 코드를 바꿔놓고 이것은 I 코드가 아니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거죠. 결국 보험사의 논리를 살펴보면 코드를 문제 삼기보다 진단의 적정성, 신경학적 결손의 부재, 그리고 단순 노화 주장을 통해서 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보험회사가 주장한 신경학적 결손이나 노화로 인한 진단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지 보통은 쓰여져 있지 않거든요. 둘째, 영상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단순 판독지만이 아니라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에게 찾아가서 해당 내용에 대한 소견을 자세히 받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보험회사 주장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치 또는 대학병원 전문의에게 진단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코드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진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청구했다가 보험회사에서 면책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책 통보가 나왔다는 의미는 보험회사가 이미 의료심사나 의료자문을 통해서 부지급 사유를 확보한 뒤에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단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이런 경우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보험소의 사정은 유튜브 댓글란에 무료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 주실 때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지, 그리고 보험증권 준비해 주시면 친절하게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소의 사정 유튜브는 매주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했다는 생각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